네, 현재 시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코스피는 1% 가깝게 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0.73%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긴급 진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 시간 뉴지인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LG에너지솔루션은 잠시 숨 고르는 중. 사실 대형주들이 숨을 지금 크게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한 달간 숨 고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하기 이전에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 탓인 것인지, 개별적인 부담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 하락에 대해서 전덕화 팀장은 어떤 이유로 보고 계신가요?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연말에 예전만 같았어도 뭐 산타랠리와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들어본 지가 오래된 말 같고요. 지금 파월 연준이나 계속해서 FOMC 때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연말에 특히나 요새 세금 회피 물량으로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시장에서 부담감이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개별적인 업종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애플카가 출시 지연됐다고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 출시는 2025년으로 좀 예상을 했고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는데요. 2026년으로 출시가 지연이 된 상황이고, 또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그동안 이제 올라갔던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좀 소강 상태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결국에는 고점을 지나고 있다, 정점 피크 아웃이다라는 그런 시장 관점과 함께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 봉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출구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이제는 좀 갈무리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이번 IRA 법안으로 인해서 국내 주요 완성차들이나 배터리 업체들끼리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던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혼다나 뭐 현대기아차, 국내 배터리 3사, 포드, GM 이런 쪽으로 이미 다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파트너십이 나와줄까? 이제는 섹터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당연하게도 재료들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면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다시 그 상장 첫날의 가격을 뚫어낼 때만 하더라도 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관심이 그리고 또 많았는데. IRA 법안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 뛰어들면 LG엔솔에 손을 벌릴 것이다라는 그 시나리오로 맞습니다.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증권사에서는 태도를 바꾸진 않고 있어요. 계속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거든요. LG엔솔의 좀 추후 전망을 본다면 이번 조정을 넘어섰을 때 추후 전망을 본다면은 여전히 목표가를 상향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전히 목표가는 상향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장 매수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매수 버튼 누르고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레포트에서 좀 상향 조정을 한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요. 애플카가 출시가 지연이 된 게 오히려 더 좋은 호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3년 이내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과 애플카를 출시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당연히 오히려 나왔을 때 실망감이 더 커진다면은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가 조금 더 디스카운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게 이 조금 출시 계획을 늦추더라도 확실한 호재로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도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제 결국에는 IRA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는 2025년까지 AMPC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그 AMPC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는 국내 기업들이 몇 군데가 없거든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정도가 그 중으로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최대 12조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세액 공제도 한계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좀 갈라지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 전망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근데 미국 내에서 또 긴축이라고 하는 강도 높은 긴축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IRA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입지를 크게 다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장도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11월 말쯤에 LG엔솔과 LG이노텍을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 투자했는데 하향세라 가슴이 시립니다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쉬어가는 숨고르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연말 연초 불안한 시장을 알리는 예고편인 것인지 LG엔솔 어떻게 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2차 전지 반등의 시그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진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또 연준에서도 강도 높은 긴축을 조금 더 진행하겠다. 상향선을 5% 이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정을 조금 기다리면서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숨 고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 여전히 목표가를 올려도 좋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솔리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상 최대, 내년 이익 최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중요한 건 지속이냐 아니냐인 것 같거든요. 하나증권에서 솔리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장 상승 배경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장 이제 2022년도에 2분기 이후에 본격화됐던 이제 실적 호전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도 이제 추가 매출처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개발하였던 이제 오픈랜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자체도 본격화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5G 섹터라는 이유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이제 시장의 프리미엄을 조금 본다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2024년까지는 이익 성장 계속 꾸준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신규 투자했던 오픈랜 드디어 매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력이었던 미국 DAS 같은 경우에도 매출 호조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기분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5G라는 그런 테마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할 필요는 있다. 오늘 이 시장에서도 일단 증권가의 가끔 이렇게 목표 주가라던가 리포트 버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솔리드를 포함한 5G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조금 더 넓게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 장비 공장을 짓는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 통신 장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되는 시장이 미국과 인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 뉴스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걸까요? 네, 당연히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 섹터 내에서는 이제 북미 이후에 최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곳이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자기 지금 핸드셋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누리고 있는
있는 이 인도 시장을 당연하게도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삼성 쪽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7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샤오미가 21%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이 그 2위 19%를 차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뭐였냐라고 보신다면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위였는데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인도 시장에서 저가형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가형 핸드폰을 쓰면서 5G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4G로도 충분히 고객들의 니즈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점유율이 샤오미나 그리고 비보 그리고 리얼미 같은 저가형 핸드폰이 먹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5G 같은 경우는 너무 과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2021년 11월 달에 과기부에서 5G 28기가 기가헤르츠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도 제대로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터넷 강국이라고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내에서도 5G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저가형 전략이 먹히고 있는 인도에서 이 5G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진다면은 아직은 5G 섹터가 단기적인 그런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꾸준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솔리드를 믿고 투자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북미 다음에 인도 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국내 통신 장비주의 낙수 효과를 특히나 내년에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통신 장비주까지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먼저 한 줄 평 말씀을 드리면요. 공부 잘하는 기업, 버려진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많이 뛰어난 그런 가지고 있고 공공 매체를 통해서도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지만 이 5G가 업황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업종 내에서도 솔리드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하지만 다만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정도이지 이 종목을 주력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시장, 공부 잘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CGV와 올리브영 업고 살아나는 CJ입니다. 제가 여기 또 한 몫을 해요. 올리브영 세일만 하면 가가지고 와르르 담아오는 소비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CJ가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배경이 저 둘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CGV랑 올리브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022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영업이익 전망되면서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매점이 29개로 또 늘어난 상황이고 점포당 30%가량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 올리브영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GV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리오프닝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영화관이나 이런 쪽으로 출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또 영화관 라인업도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를 큰 폭으로 개선을 했고요.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에 CJ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보면요. 각각 30조 3,190억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1조 1,285억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요 자회사들 프레시웨이나 CJ E&M, 제일제나 전부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사실 이 지주사들이 반짝 올랐던 기억이 나요. 제가 쭉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주사를 사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그 당시 유일하게 SK를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CJ가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주사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주사가 할인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저평가 우량주다라고 하면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권에 있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 우량주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지주사를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물론 사실 저평가라는 이유로 굉장히 시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국내 9대 그룹들을 보면요. 이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CJ, 두산 여러 종목들은 전부 다 저평가지만 사실 손이 가지를 않아요. 네, 워낙 주주적으로 친화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적 분할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분할이 진행이 되면서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많이 안겨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하면은 현재 지주회사 중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적은 그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크게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컸던 게 이제 메리츠 화재나 효성 정도가 됩니다. 그 경쟁사 내에서도 독보적인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던가 아니면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성, 산업에 대한 믿음을 주면서 크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은 국내 이제 디스카운트, 고질적인 그런 저평가 그런 지주사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손이 가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CJ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영과 그리고 CGV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지만 결국에는 저희 투자자분들의 지주사에 대한 불신을 지금 요것만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저평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저평가라는 매력 하나만 보고 종목을 사기에는 살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이 CJ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영과 CGV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20 며칠밖에 안 남은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더 중요한 이 CJ예요. 그리고 CJ의 CGV나 올리브영은 다 소비랑 연관돼서 경기 둔화, 소비 침체를 피할 수가 없는 또 섹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봐야 될지 빵빠레를 울려도 괜찮겠습니까? 내년엔 다소 부담스럽습니까? 먼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제가 한 줄 평을 좀 가져왔는데 주당 5,000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이번 배당이 CJ 배당이 주당 5,000원이거든요. 아. 네, 그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좀 지주사들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들고요. 다만 지주사 중에서도 좀 탑픽을 가져왔는데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주 환원 정책이 좀 투자자들과 맞아야만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상속세를 위해서 이제 배당 정책을 강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에 대한 니즈와 같은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삼성물산을 지주사 중에서는 삼성물산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에 대해서는 주당 5,000원 배당금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좀 조심한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지주사 안에서 좀 본다면 삼성물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시 알아봤고요. 전덕하 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